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문화일보의 주필 이용식 주필인데 제목이요, 윤석열 2%포인트 패배의 길 가고 있다 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시험대에 올릴 정도로 기존의 여야 경쟁의 틀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서도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자유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지만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감한 날치기,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을 주문하고 청년들을 만나 나도 전과자라며 공동체 룰을 어겨도 된다고 했다. 압권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선언이다. 말 그대로 되면 유일체제다. 기본 시리즈, 음식점 총량제, 토지배당 같은 정책을 확장하면 통제경제와 배급제로 나아가고 시장경제는 위축된다. 비판 언론에 가짜뉴스 누명을 씌워 겁박한다. 후보인데도 이런데 대통령에 당선돼 권력을 휘두르면 전체주의나 인민민주주의의 우려도 낳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노무현 이회창의 2002년 대선과 닮은 측면이 너무 많다. 두 후보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었지만 노무현은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상고학력 변호사였고 이회창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새천년 민주당 정권 연장이냐 5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교체냐가 걸려 있었다.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여당은 2002년 대선 반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여당 선거 전략도 데자뷰 수준이다. 무차별 의혹을 주장하면 관변 매체들이 증폭시키고 공권력을 거들거나 방임했다. 20만 달러 수수, 가회동 빌라와 가양건설 비자금, 김대엽의 병역비리 폭로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통해 이회창의 대쪽 판사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도 후보 부인을 집중 겨냥했다. 재판에서 모두 허위 날조로 결론 났지만 대선이 끝난 뒤였다. 이회창은 57만 표, 2.3%포인트 차이로 졌다. 보수 진영은 똘똘 뭉쳤고 민주 진보 진영은 분열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100만 표 가까이 잠식했음에도 그랬다. 윤석열의 상황은 더 불리하다. 당시엔 노무현 후보 측과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이에 골이 깊어 후보 교체 시도가 이어졌고 대선 뒤엔 분당으로 치달았다. 이재명의 문재인 차별화도 예상되지만 그런 최악까지 이를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무정형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도 공동정부도 불사할 것이다. 이미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사퇴, 단일화 등 전례가 많다. 때마침 독일에선 좌우 진보 정당의 신호등 연정도 성사됐다. 윤석열은 이회창에 비해 정치 기반 측면에서 훨씬 취약하다. 같은 국회의원 영선이지만 정치 감각과 임기응변에서는 이재명의 족탈불급이다. 이대로 가면 2002년보다 더 큰 표차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회창은 패배 15년 뒤 이렇게 정리했다. 수많은 패인 분석이 나왔으나 핵심은 내가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노 후보 측이 내세운 귀족과 서민, 기득 세력과 개혁 세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 후보는 나보다 훨씬 먼저 정치권에 들어와 YS와 DJ 사이를 오간 구정치인이었지만 돌출적 행동과 청와대와의 대립값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회창 회고록 2 정치인의 길 왜 졌는가? 지금 야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같은 잘못을 답습하려 한다. 이재명은 정권교체 이상의 변화 이미지를 덧칠하는 등 사생결단에 나섰는데 야당의 웰빙 고질이 도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필마 단기로 기성 정치를 뒤엎었다. 정치 무경험을 무기 삼아 구정치와 결별하고 21세기형 K정치를 창출해야 한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세계의 성공한 보수 정당들은 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파괴적 혁명을 막았다. 사즉생 각오로 상대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가능하다. 구정치 문법외로 돌아가는 순간 계속 앞서다가 대선 한 달 전에 뒤집힌 2002년 경우처럼 득표율 차 2%포인트 전후에 안타까운 패배를 당한다. 일리 있는 칼럼이네요. 윤석열 후보가 요거를 꼭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의 길. 윤석열 후보가 2%포인트 차이로 지는 길을 가고 있다. 노무현과 이회창의 데자뷰처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때는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부정선거까지 하면은요, 지는 길로 간다는 게 이용식 주필의 글인데요. 잘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흘러나온
나오는 얘기가 인해장막에 막혀서 벌써부터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측근 몇 명들이 윤석열의 그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든가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충안고 동문들도 있고요. 서울법대 동기들도 있고 아주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들조차 윤석열을 만나기가 어렵고 뭐라고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회창의 패배의 길을 들어섰지 않았냐 분석이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2002년 당시 이회창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2001년에 인터뷰했나 그래요. 1년 말인가. 그런데 대선 후보로 거의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총재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 워싱턴에서 왔으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그 기자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뷰를 위해서 왔는데 워싱턴에서 왔다고 예우한다고 하면서 방송하는데 카메라 이제 저기 뻗치고 있죠. 다 조명 놓고 제가 이제 여기 있고 이회창 당시 총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김 비서 저 안경 좀 가져오시죠. 이만한 그 엿장사 판 같은 데가요. 안경이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이 사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거 벌써부터 저렇게 제왕적 행동을 하네. 지금 인터뷰하는데 안경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 교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가 중요하지. 지금 대통령 다 된 거야. 지금 다 됐으니까 지금 안경 이거 깔맞춤 해야 되고 뭐예요. 그러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하더라고요.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인 회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때 한인 회장은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한국의 정치권에 줄을 대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라도 한 자리 하기를 원해가지고 한국에 뭐 취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인 회장이 이해창 씨가 거의 다 된 거라면서요. 이해창 씨한테 한번 줄을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고 정치 자금도 좀 될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줄 대려면 양쪽에 대라. 내가 봤더니 이해창 씨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싫어합니다. 나도 그냥 이국장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여론조사고 뭐 지금 압도적이고 다 정권 교체 뭐 이게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는. 회장님 천만에 제가 만나보니까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저러는데 인해장막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몇몇 핵심 측근들이 완전히 이거 왕처럼 모시면서 완전 차단하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악재에 터져서 아깝게 졌는데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인해장막에 갇혀있다. 그 인해장막을 틀어지는 몇몇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때 이회창은요. 그래도 정치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한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이회창은 그래도 정치권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총리도 했었고. 그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이회창하고 구령면에서. 서울법대 나온 거야. 뭐 이회창도 서울법대 나왔고. 똑똑하기로 말하면 이회창이 더 똑똑하죠. 판사 출신이고 감사원장도 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막판에. 이번에도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지 벌릴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와의 동거도 벌릴 수 있고요. 공동정부. 그것도 벌릴 수 있지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김대엽 같은 거, 제2의 김대엽 이런 거 또 쑤셔 넣을 수도 있고요.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해찬과 양정철이 부정선거를 마지막에 돌려버리면 악소리 못하고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지금 급소를 질러야 된다. 그렇게 제가 수백 번 얘기하는데 급소를 아직도 안 질르고 있어요. 지지율에 취해서 이대로 나가면 뭐 되는 거다. 지금 도리도리 하고 계시는데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서 제가 볼 때 이 칼럼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걸로 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꼭 이 방송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회창 때 그 패배를 분석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회창하고 달라. 천만에요. 물론 이회창보다 오만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뭐 판단해 보니까 이회창보다는 융통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대쪽 판사처럼 융통성은 좀 없었거든요. 이회창은. 근데 윤석열은 융통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인해장막이 문제고요.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용광로 하는데 그 용광로가 위험할 수 있어요. 용광로 선거라는 게 절박함. 지금 뭐 용광로 그냥 다 이쪽으로 다 오세요. 다 받아줍니다. 이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절박함. 이번에 지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는데 내가 그 주역이 되는 거다. 당신이 쳐서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당신이 왜 나갔어? 아니면 딴 사람이 나갈 수 있는데 나가서 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망하는데 제일 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고 목숨을 걸고 임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면은 나라도 망하고 나도 죽는 게임이다. 이러고 모든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무리했다는 거 사과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하고 단일화도
가서 목숨 걸고 성공시켜야 되고요. 못하면 지니까. 지면 죽는 거고 나라 망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보여요, 아직. 뭐 좀 편안해 보여요, 뭔가. 그리고 주변도 뭔가 편안하게 우리가 다 먹은 것처럼 다 먹었으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내가 뭐 이거 여기서 권력 투쟁해서 이 캠프 내에서 내가 좀 올라가야 된다. 이거가 보이거든요. 선거지면. 그 사람들 책임질 것 같아요? 인회장막 친 사람들 책임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정치꾼이 돼서요. 또 다른 사람한테 붙어요. 꾼들이야, 그 사람들. 거기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야 돼요. 윤석열 혁명을 일으킨다. 내가 검사로서 혁명을 일으켜서 비리 범법자들 싸그리 쳐내고 이 나라를 구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권이 세운다. 이렇게 세우고 가세요. 주변에 그 정치꾼들 있잖아요.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절대 책임 안 질 사람들입니다.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후보가 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임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임해도 저쪽은요, 이재명은요, 목숨이 이미 걸었어요. 왜냐하면 선거 지문 깜빵가 오래 가 있어야 되겠. 목숨 걸었어, 저긴. 근데 여기서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목숨 걸어주세요. 손자병법 많이 읽으셨잖아요. 삼국지 많이 읽으셨잖아요. 구수하면서. 무협지 이상의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창의 전철을 안 밟을 수 있어요. 좀 절박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저 절박함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쭉쭉 이게 필이 이렇게 막 전기가 쭉쭉 통해야 되는데 전기가 아직 안 오는데 전기가 통하겠지 나중에.